네, 코스피가 2.2% 급등하면서 2,480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800선 돌파했는데요. 외국인의 투심 개선이 현 선물 동시 순매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테마에서 강세가 나왔고요. 보험, 비트코인, 편의점 일부 섹터만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3시간 후에 개장이 있는데요. 챙겨봐야 할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미중 정상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첫 번째 지금 체크리스트의 이슈 그 중에서도 코스피 지수 지금 뭐 2,500선까지 좀 턱 밑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시장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섹터 강세 시현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중에서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관련주 HBM, 뭐 AI 또 IT 대표주들 테마 이렇게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수 그 시장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될까요? 뭐 일단 2,500선을 다시 재돌파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산타랠리 오냐 이건데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2023년도를 살짝 돌아보면요. 1월부터 시작했던 AI 랠리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랠리 특정 섹터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왔고 네. 사실 좀 빠지는 종목들은 23년도에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거의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환호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는 좀 논외로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빠져도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네. 이러한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고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후공정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냐?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메타버스 이런 5G 이런 섹터들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AI 반도체 쪽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칩이랑 이제 GPU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AI 반도체 쪽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나라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대부분의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야 지수가 간다. 그러면 산타랠리가 나오려면 반도체에서 힘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세미나 다니고 이러면 이견이 없는 게 다 반도체 얘기예요. 그래서 전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뉴스도 보셨겠지만 빅숏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또 네. 반도체에 좀 숏배팅했다. 물론 뭐 아직은 3분기에 숏배팅했기 때문에 또 다시 걷어들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점에 대한 우려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그러니까 이 과거의 랠리와 좀 다른 점이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음 산업을 다 AI 쪽으로 AI 쪽으로 낙점을 하고 때문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이제 AI 산업에 뛰어들겠냐라는 거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거기에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대부분 운영진들이 이제 우리도 AI 하자. 엔비디아에 우리 내줄 수 없다. 이래서 뭐 GPU라던가 칩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실제로 미장 분위기를 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랑 AMD는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제 결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이따가 9시 이후에 나오긴 할 건데 네. 어쨌든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희귀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뭔가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어떻게든 반도체 진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반도체를 물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도 염두해 둬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 뭐 여기서 진짜 강한 녀석들이 계속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스피 2,500선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또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을 네덜란드 쪽에 크게 올해는 많이 늘렸다라고 하는 미국 하원의 보고서가 나온 모양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장비 하면은 떠오르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쪽의 수출 규제들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 시차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네.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할 만큼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통제 지금 한계에 노출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 어떻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에 이어서 연장선인데요. 네네. 중국이 가장 욕심내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어쨌든 그들도 아는 거예요. 4차 산업을 가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반도체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로봇과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도 이제 뒤늦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네덜란드는 ASML이라는 기업이 있고 거기가 이제 노광 장비의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가 어쨌든 이 지금 보면은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노광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설계한 걸 가지고 웨이퍼에다 직접 그리기 때문에 그 노광 장비가 어쨌든 전공정 장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이 카메라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는 일본이랑 네덜란드가 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쨌든 이 반도체 계속 압박을 미국이 하다 보니까 이 노광 장비를 ASML 쪽으로 샀고 실제로 ASML의 중국향 매출이 4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SML 기업의 매출 중에 46%가 중국 매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도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뒤처지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8시 반, 9시 정도 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기자회견이 나올 것 네. 같아요. 다들 기대하는 게 반도체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펜타닐이나 뭐 기후 변화처럼 갈등의 소지가 없는 부분은 좀 뭐 협의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치포 동맹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했었던 큰 골격을 지금 와서 바꿀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거기서 굉장히 막 제재 관련된 내용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는 거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수출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약간 완화시켜준다 완화시켜주고. 정도까지는 나올지언정 이게 갑자기 뭔가 규제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 중에 일부를 완화시켰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중 분쟁 이슈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또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데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ASML 5년간 50대 공급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소 부장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 되게 긍정적이고요. 네. 지금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지금 대부분 시크릿컬 업종들은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탈출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그나마 좀 자동차 섹터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지금 대부분의 시크릿컬 업종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2,500 가고 연말에 랠리가 나오려면 2,600 이상 가려면 반도체에서 끌어올려줘야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 뭐 다 대부분 지금 반도체 업종들 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실적 안 좋았고 대부분 다 안 좋지만 주가가 지금 계속 버텨주는 이유는 바로 그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로봇까지 더해져서 그게 과연 연말까지 한번 달려줄지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 AI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얼마나 이어질지 한번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연말까지 지금 말씀 주셨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히려 회의론을 가지신 분들은 박스권 시장 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하면은 업종별 투자가 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의 차례가 오는 건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한 달간 업종별 수익률 상위를 좀 보니까 의외로 뭐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상당히 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뭐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익률 굉장히 하위권에 있던 업종들이 최근 한 달에는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이 측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많이 과대 낙폭주들이 좀 반등이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되돌림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고요.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들 위주로 좀 올라올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거나 소외받았던 종목들 이제 내가 놔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끝인데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기업이 4분기랑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뭐를 가지고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성장할 것인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가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안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선반영이 된 상태고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로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되돌림이 나오는 섹터들이 대부분 다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조금 잘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외받았던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게임주도 좀 소외받았는데 최근에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렇게 싫어했던 네이카오, 카카오도 어느새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이외에 또 소외 섹터 생각나시거나 좀 이 정도 업종은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게임주 네. 그리고 바이오 네. 이런 쪽인데 네. 게임주 뭐 카카오 네이버 얘기 나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 김범수 의장이 지금 구속되는 그쵸. 상황이고 지금 카카오 임원진들 전부 다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SM 시세 조정 관련 이슈로.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네카오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사법 리스크, 오너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태껏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먹튀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대주주의 매도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는 오너 리스크까지 다시 더해졌기 때문에 조금 저는
예. 만약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네이버 쪽이 더 좋고 그리고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완벽한 지금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되돌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게임 시장도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텐센트라는 기업이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제 텐센트가 대부분의 게임들을 다 섭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이 과연 그 큰 시장에서 이겨낼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실적이 조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게임들이 성공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루 지금 뭐 4분기 이후에 이익 모멘텀이 있을 기업들 또 섹터 위주로 좀 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한일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기대감이 좀 가져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솔직히 일본은 약간 좀 마이웨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일본이랑 우리나라 정상 외교적인 문제가 뭐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어떠한 막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외교적인 문제들이 잘 뭐 얘기가 돼서 좀 우리 주식시장이나 우리 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워낙 내수 경제와 이런 것들로 자기네 나라에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당장은 뭔가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 엔화와의 통화 수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안정적일 수 되겠습니다. 있으니까 원화의 안정성 정도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한번 챙겨주시죠. 네, 오늘 뭐 저는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미증시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 2,500 코스피 2,500선 다시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 특히 HBM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BM 관련주들 지금 사실 많이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음 주 앞두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 중에 조정을 받은 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말씀드리면 ISC라는 종목이 있는데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HBM 관련주 중에서 지금 조정을 세게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ISC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 말씀을 또 주셨고요. 자, 우리 시장 오늘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30선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